저는 만약에 헤어졌을 때 안 좋게 헤어졌다라고 하면은 18,500원 받아냅니다. 왜냐면 그것 때문에 또 연락을 해야 되고 차라리 먹고 떨어져라. 18,500원짜리 먹고 떨어져라. 네, 안녕하세요. 웰스해커즈 수인, 카일입니다. 여러분, 사랑은 아름답지만 헤어짐은 참 현실이죠. 네, 특히 돈이 얽혀 있으면 감정 정리는 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, 헤어질 때 선물과 돈 돌려줘야 할까입니다. 예민한 부분이 있네요. 네. 연애를 할 때 뭐 데이트 통장을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뭐 값비싼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헤어졌을 때 돌려줘야 하는지 한번 솔직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저는 사실 데이트 통장은 아직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수인 씨는 혹시 써본 적 있으세요? 저는 데이트 통장 써본 적 있죠. 있어요. 그러면은 헤어졌을 때 이 데이트 통장에 남은 돈 어떻게 하셨습니까? 기억이 좀 나진 않는데 네. 아마 반반씩 나눴던 것 같아요. 아마? 당연히 반반씩 나눴겠죠? 네네네. 근데 금액에 따라서 조금 네.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공동으로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반 나눠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남아있는 돈이 네. 한 37,000원 요 정도 남아있다. 18,500원씩 나누기도 애매합니다. 그쵸, 애매해요. 입 닫고 내가 갖고 있기도 조금 찝찝한 돈이고 그렇다고 연락해서 서로 나눠 갖는 것도 좀 쪼잔해 보이고 찝찝하고. 저는 만약에 헤어졌을 때 안 좋게 헤어졌다라고 하면은 18,500원 받아냅니다. 받아내세요? 네. 저는 반대예요. 오. 굳이? 어. 굳이 받아내지 않을 거. 왜냐면 그것 때문에 또 연락을 해야 되고 차라리 먹고 떨어져라 이럴 것 같아요. 18,500원짜리 먹고 떨어져라. 네, 맞습니다. 데이트 통장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공동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당연히 나눠야 되고 사실상 그 명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주는 게 가장 깔끔하죠. 근데 그렇게 센스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? 많지 않나요? 많다고요? 많았으면 좋겠어서요. 네. 데이트 통장은 그렇고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선물. 네. 특히 조금 값비싼 선물을 그렇죠. 했을 때 돌려받아야 되나라는 건데 혹시 네. 헤어지고 나서 선물을 돌려달라고 했던 적은 없으셨겠죠? 저는 이성분들에게 네. 그렇게 굉장히 큰 선물을 받아본 적도 없고 네. 또 제가 줘본 적도 없습니다. 현명하네요. 네.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경험은 아직은 없던 것 같아요. 저도 돌려받거나 달라고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렇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선물을 했을 때 이거는 돌려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? 일단 금액이 크면은 뭐 서로 암묵적으로지만은 돌려줘야 된다, 돌려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조금 더 명확하게 기준을 나누자면은 저는 어떤 상황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상황이요? 네.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제가 프로포즈 목적으로 어떤 가방을 선물을 했어요. 근데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. 그러면은 저는 그 선물을 돌려받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.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. 그건 당연히 돌려받아야 된다. 네네. 근데 여자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네. 아무래도 명품이라는 값비싼 게 내 손에 들어왔는데 그걸 쉽게 주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. 저도 쉽게 주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. 제가 여자라도. 그쵸? 예를 들어서 네. 비싼 명품 시계를 받았어요. 네. 근데 여자가 돌려달래. 네. 그러면 돌려줘야죠. 그래서 돌려주기 전까지 맨날 차고 잡니다. 계속 차고 맞습니다. 해줄 때까지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카드값 낼 때마다 계속 생각날 것 그렇죠. 같거든요. 카드값이 나갈 때마다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목적이 있었던 선물 같은 경우에는 돌려주는 게 맞고 그렇죠. 말하지 않아도 돌려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뭐 선물이야 주고받기 쉽지만 네. 예를 들어서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 같이 생활을 했는데 네. 그 안에 이제 가전이나 가구 같이 큰 물건들을 네네. 제가 갖고 들어왔어요. 그러면 그거는 돌려줘야 될지 가지고 가야 될지. 실제로 제 지인도 이 지인은 여성분인데 남성분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을 했습니다. 네. 근데 집이 남성 것이었기 때문에 가전 같은 거는 여성분이 준비를 했죠. 네. 그런데 헤어지셨어요. 그러면 어떻게 해요? 그래서 이 가전을 어떻게 갖고 나와야 될지 굉장히 좀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. 사실상 가방이나 이런 작은 소품 선물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갖고 들어오고 갖다 줄 수는 있지만 네, 이 친구는 삼성전자 아저씨 두 분과 그 해준 남성의 집에 쳐들어가야 됩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네요. 맞아요. 사실상 이거는 내가 큰 돈을 들였기 때문에 당당하게 갖고 오는 게 맞고 남자도 돌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데 네. 제 지인 같은 경우에는 가전은 아니고 생필품, 예를 들어서 냉장고 안에
네. 음식들, 삼겹살 이런 삼겹살. 것들을 남성분이 싹 가져간 거예요. 소고기도 아니고. 네, 삼겹살을. 그래서 제 지인은 그 뒤로 삼겹살을 절대 먹지 않습니다. 저 같아도 삼겹살을 보면은 그 남자 얼굴만 떠오를 것 같아요.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결국에는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줘도 아깝지 않을 적정선에서 주고 선물도 이제 네. 카드값도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연애할 때는 괜찮지만 나중에 헤어졌을 때 그렇죠. 내가 더 쓴 것 같고 내가 손해본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수밖에 그렇죠. 없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돌려줘도 아깝지 않을 선에서 이제 맞춰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. 그렇죠. 연봉이 3천인데 1,000만 원짜리 백을 사줘가지고 12개월 할부로 매달 그녀를 생각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맞아요. 그래서 연애 초반이든 중간이든 내 소비 패턴이랑 내가 생각하는 돈에 대한 기준 그걸 대화로서 많이 풀어가고 많이 맞춰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연애는 좋은 감정이지만 돈이 엮이면 어쩔 수 없이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연애와 돈, 그리고 정산, 이 모든 것들은 또 좋은 감정일 수도 있지만은 이것들로 인해서 또 나쁜 감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맞아요.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데 이유가 없듯이 헤어지는데도 또 이유가 없잖아요. 지금 내 옆에 사람과 건강한 연애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돈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의 주제 어떠셨나요? 재미가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. 지금까지 저희는 웰스해커즈 수인 카일이었습니다.